우리는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법을 찾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굳어집니다. 괴로움, 벗어남, 실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상의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괴로움은 실패나 상실 같은 큰 사건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잠들기 전 떠오르는 작은 후회, 아침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서도 고개를 듭니다. 대단한 폭풍이 아니라 하루에 수없이 스치는 미세한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견딜 만한 듯 보이지만 어느새 하루의 색을 바꾸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체로 참거나 잊으려 합니다. 그런데 참는 힘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잊으려는 마음도 곧 다시 떠오르는 생각의 휘청입니다. 괴로움은 밀치면 더 세게 밀어옵니다. 그렇다면 길은 정면 돌파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멈추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 이 단순한 태도가 출구의 시작이 됩니다. 알아차림은 부드럽고 또렷한 손전등과 같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않으면서 길을 비춥니다. 누구나 처음엔 서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배워온 방향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다짐만 세우면 충분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만나보기. 그 만남 속에서 이미 벗어남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숨이 드나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호흡이 다음 선택의 여백을 마련합니다. 여백이 생기면 삶의 결이 바뀝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희미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붙잡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공통된 길이 보입니다. 몸은 바삐 움직이지만 마음은 한 곳에 멈춰 있습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에 걸려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염려합니다. 이때 마음은 해결보다 반복을 선택합니다. 같은 생각을 다시 씹고 같은 장면을 다시 틉니다. 그래서 피로는 쌓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감정은 둔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억이 깊어져 작은 파문에도 바닥이 흔들립니다. 가족과의 대화 하나가 길게 남고 일터의 책임이 어깨를 죄고 건강과 재정 같은 근본 걱정이 교차하면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어떤 날은 별일 아닌 실수가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습니다. 어떤 날은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가 하루를 흐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길에서 맴돕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외면하는 길입니다. 전자는 금세 지치고 후자는 삶의 맛을 앗아갑니다. 둘 다 우리의 선함과 지혜를 믿지 못해 생기는 습관입니다. 마음은 믿어준 만큼 펴집니다. 나를 몰아세우는 목소리를 잠시 낮추고 지금의 나도 괜찮다는 문장을 허락하면 경직이 풀립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감이 생기면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고 이해가 앞서면 말과 행동이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움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 계단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문제의 정답을 지금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방향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문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답찾기에서 숨살피기로, 공격에서 돌봄으로 옮겨가는 방향입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변명해주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내 자리가 단단하면 상대를 불필요하게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걸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오늘은 그 실천의 이유와 방법을 분명히 해보려 합니다. 설명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만 알아도 길은 훨씬 환해집니다. 환한 길에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발걸음은 다시 길을 밝힙니다. 괴로움의 작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극이 오고 해석이 붙고 반응이 뒤따릅니다. 문제는 해석이 자동으로 굳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무시당했다는 뜻을 붙이고, 어제의 실수 하나에 나는 부족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해석은 기억과 두려움이 만든 안경입니다. 안경을 낀 줄 모르면 세상이 흐려 보이는 책임을 세상에 돌리게 됩니다. 옛 스승들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거울은 비추되 붙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남기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거울에 먼지가 앉듯 생깁니다. 붙잡을수록 두꺼워집니다. 반대로 알아차림은 먼지를 슬며시 털어내는 손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각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둘째, 감정은 오고 가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흐름을 막으면 웅덩이가 됩니다. 웅덩이는 금세 탁해집니다. 흐르게 두면 강이 됩니다. 강은 스스로 길을 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탭니다. 몸의 감각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가슴이 조여오거나 배가 굳는 자리, 목이 마르는 느낌 같은 신호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신호를 읽으면 해석의 고집이 느슨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혐오, 무지를 괴로움의 뿌리라 했습니다. 집착은 이대로여야만 한다는 마음이고, 혐오는 절대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무지는 이 둘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우리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보다 싸움이 먼저 나옵니다. 알아차림은 이 고리를 조용히 끊습니다. 지금 내 해석은 무엇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 머무는가? 몸에 어디가 긴장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피면 자동 반응이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자유가 넓어집니다. 자유가 넓어지면 괴로움은 약해집니다. 단번에 사라지지 않더라도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확실합니다. 작은 확실함을 모아두면 삶의 무게중심이 옮겨집니다. 무게중심이 옮겨지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와도 다르게 서게 됩니다. 다르게 서면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보면 다르게 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동네에 늘 화가 잦던 분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작은 실랑이만 있어도 하루 종일 끓었습니다. 줄을 새치기 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곧장 올라왔고 대꾸라도 하면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동네 찻집에 들러 주인 할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데우더니 아주 작은 잔 2개의 차를 따랐습니다. 하나는 금세 식었고
하나는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의 두께가 다르다고, 얇은 잔은 금세 온기를 잃는다고, 마음도 같다고, 얇아진 마음은 자극 하나에도 온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두껍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다시 따르며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뜨겁다고 입김부터 불지 말고 온기를 몸으로 느껴보기.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 잔의 온도부터 살펴보기. 그리고 자주 덜어내기. 넘치면 맛을 잃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버스에서 불편함이 올라오면 먼저 배와 어깨를 느꼈습니다. 숨이 가팔라지면 무릎에 살짝 힘을 빼고 지금 내 잔의 두께는 어떤가를 속으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가파르게 끓어오를 때는 창밖의 온도를 마음으로 세보았습니다. 따뜻함 하나, 서늘함 둘. 그렇게 셈을 하다 보면 말의 톤이 낮아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달라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소란 속에서도 온기를 오래 유지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화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화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하루의 색도 밝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달라진 비결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뜨거움을 바로 뱉지 않고 잠시 품어보는 일,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의 두께를 키워준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분은 버스 안에서 다시 떠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마디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조용히 앉아서 가슴에 박동을 세웠습니다. 5번 셌을 때 그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틀어 창가 쪽으로 기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마음의 끓는 점이 낮아졌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그분은 또 하나의 습관을 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찻잔을 데우듯 손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갔습니다. 손끝의 온기가 가라앉은 마음을 천천히 데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여기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두께를 키우는 일, 온기를 보존하는 일, 넘칠 때 덜어내는 일.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삶의 맛이 돌아옵니다. 맛이 돌아오면 같은 식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끼면 다르게 대합니다. 이제 원리를 한 걸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괴로움이 강해지는 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극이 오고 마음이 그것을 나에게 한 일로 굳게 엮고 그 다음에 몸이 긴장으로 응답합니다. 이 셋이 동시에 강화되면 괴로움은 금세 팽창합니다. 그래서 벗어남의 길도 같은 수로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하나의 신호임을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내 해석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선택의 여백을 만듭니다. 이 세 지점만 회복해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옛말에 알면 어두움이 걷힌다고 했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자동화된 고리를 느슨하게 하는 지혜의 작용입니다. 특히 해석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을 부정하지 않되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한 걸음이 방어와 공격 사이에 숨통을 틔웁니다. 몸의 이완은 그 숨통을 실제 감각으로 연결합니다. 어깨를 내리고 배를 부드럽게 하고 혀끝을 편안히 두면 생각의 속도가 낮아집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과장과 축소가 줄고 사건의 크기를 제자리에 두기 쉬워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무엇이 수용의 몫이며 무엇을 잠시 미뤄둘 수 있는지. 통제는 책임을 살리고 수용은 마음을 넓히고 보류는 지혜를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통제 가능한 것은 내 말투와 시간 사용, 수용의 몫은 타인의 성향과 이미 지나간 사실, 보류할 것은 급하지 않은 판단과 감정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경계 설정을 보탤 수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허락하는 선을 스스로 정하고 그 선을 공손하게 알리는 연습입니다. 결국 벗어남은 특별한 기술보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뺏기듯 반응하던 자리에서 선택하며 응답하는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 이동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멈춤과 사려, 깊은 확인입니다. 반복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에도 같은 근육이 자랍니다. 그 근육이 생기면 같은 바람에도 덜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로 읽게 됩니다. 메시지를 읽을 줄 알면 행동은 간결해지고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원리는 단순하고 단순함은 강합니다. 강한 단순함은 오래 갑니다. 이제 마음을 다루는 연습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숨을 기준으로 현재를 붙드는 연습입니다. 들숨을 세고 날숨을 조금 길게 내쉽니다. 5가지 가볍게 세고 내쉴 때는 7가지 부드럽게 늘려봅니다. 숫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의 길이에 마음을 실어 생각의 속도를 낮추는 일입니다. 하루 3번, 식사 전이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리 없으면 손끝을 가볍게 맞대고 배의 오르내림에 주의를 놓습니다. 과호흡이 느껴지면 속도를 낮추고 편안함을 기준으로 조절합니다. 때로는 입술을 살짝 다물고 코로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정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연습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이 있구나. 지금은 두려움이 스치네. 조급함이 올라오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말해줍니다.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되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자리에 앉힙니다. 앉혀두면 자연히 잔물결이 됩니다. 필요하면 종이에 한 줄 적어도 좋습니다. 글로 쓰면 마음은 질서를 회복합니다. 감정이 너무 크면 이 감정이 나를 지나간다라고 덧붙입니다. 감정은 나의 전체가 아니라 지금의 손님일 뿐임을 상기합니다. 셋째, 자기자비 문구를 입에 익히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순간을 통과할 힘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같은 문장을 자신에게 건넵니다.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반복하면 문장이 길이 되듯 마음은 그 길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손을 가슴에 얹고 속으로 한 번 더 속삭입니다. 몸의 따뜻함이 문장의 내용과 연결될 때 자비는 관념을 넘어서 실제 힘이 됩니다. 이 세 연습은 간단하지만 서로를 돕습니다. 호흡은 자리를 만들고 이름 붙이기는 질서를 세우며 자비의 문장은 기운을 북돋웁니다. 바쁠수록 짧고 규칙적인 틈을 내보십시오. 마음의 근육은 틈에서 자랍니다.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일관성을 선택하는 편이 오래갑니다. 한 주만 꾸준히 해도 과장된 생각과 급한 말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가 미미해 보여도 소중합니다. 작은 변화가 방향을 지키고 방향이 시간을 이깁니다. 때로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이미 충분합니다. 시작선은 언제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관계와 말, 그리고 생활 루틴에서의 실천도 3가지씩 제안합니다. 먼저 관계와 말입니다. 첫째, 대화의 시작을 확인 질문으로 엽니다.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은 이렇게 느꼈나요? 또는 제가 들은 건 이것인데 혹시 다르게 느끼셨나요? 확인은 논쟁을 줄이고 상대의 방어를 누그러뜨립니다. 둘째, 요구 대신 요청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로 해 대신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처럼 선택지를 남겨둡니다. 선택지는 존중을 만들고 존중은 신뢰를 키웁니다. 셋째, 갈등 후에는 복구 대화를 짧게라도 마련합니다. 그때 내 톤이 차가웠어. 상처가 되지 않았길 바래처럼 내 몫을 먼저 돌아봅니다. 복구는 관계의 탄성을 되찾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이밍과 길이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핵심을 말하고 듣는 시간을 둡니다. 필요하면 오늘의 사실, 내 느낌, 바라는 점의 순서로 간단히 전합니다. 다음은 생활 루틴입니다. 첫째, 하루의 소음, 제한 시간을 정합니다. 뉴스, 알림, 잡음을 한 번에 몰아보고 나머지 시간은 의도적으로 비워둡니다. 필요한 정보만 묶음으로 확인하고 휴식 시간에는 기기 알림을 잠시 꺼둡니다. 정보는 필요하지만 과잉 정보는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둘째, 작은 성취의식을 매일 하나씩 진행합니다. 침대 정리, 짧은 산책, 싱크대 비우기처럼 완료를 몸으로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반복은 안정감을 낳고 안정감은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셋째, 감사셋을 잠들기 전 입에 올립니다. 오늘 고마웠던 사람 하나, 순간 하나, 배움 하나를 떠올립니다. 감사는 부족의 시선을 균형의 시선으로 돌립니다. 말로 하거나 짧게 적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 9가지는 서로 얽혀 작동합니다. 확인은 단정의 속도를 늦추고 요청은 관계의 숨을 틔우며 복구는 신뢰의 바닥을 단단하게 합니다. 소음, 제한은 마음의 여백을 지키고 작은 성취는 에너지를 불러오며 감사는 하루의 마침표를 부드럽게 합니다. 완벽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면 결이 생깁니다. 결은 곧 방향입니다. 방향이 선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 폭이 줄어듭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남은 결국 삶의 결을 바꾸는 일입니다. 날카로운 결에서 부드러운 결로, 얇은 잔에서 두꺼운 잔으로. 그렇게 하루는 서서히 당신 편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목격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해 보십시오. 격려는 반복을 낳고 반복은 변화를 굳힙니다. 변화를 굳히면 삶의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이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괴로움 앞에서 종종 서두르거나 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길은 서두르지도 숨지도 않는 길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내 잔의 두께를 살피며 필요 이상의 해석을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괴로움, 벗어남, 실천. 이 3단어가 다시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손님이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벗어남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의 회복입니다. 실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한 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숨을 길게 내쉬는 일일 수도, 감정의 이름을 한 번 불러주는 일일 수도,
고마웠던 셋을 조용히 떠올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부릅니다. 내일의 나를 돕는 오늘의 선택이 쌓이면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결이 바뀌면 같은 바람에도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거센 물결을 멈출 수는 없지만 배의 돛과 키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키를 쥐는 손이 바로 지금의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하루의 속도를 내 속도에 맞추고 내 속도의 호흡을 삶의 박자에 맞추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러운 결로 이어지길,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자라길, 그 지혜가 당신과 당신 곁의 사람들을 편안히 감싸길 조용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고 내일도 한 걸음을 낼 힘이 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